Every time you call on me, I drop what I do.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 it goes. It's just us two. It's deja vu to what we know. That's the way we like it. Don't complicate. No need to fight it. Just invite it. Yeah.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입시 컨설팅이나 입시 뭐 이렇게 상담 이런 것들을 담당할 교무실장이고요. 네, 김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전문 뭐 입시 여기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여기 17년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미숙해도 좀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힘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일단은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수능이 많이 변경되죠.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 대입을 치르는 게 몇 년이죠? 2022년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022 수능부터 굉장히 변경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변경사항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들이 대비를 해야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설명회를 어제 이제 금요일날도 했고, 그 다음에 화목 아이들은 그러니까 화목토 아이들 화요일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1부터 시작하는 학생부 관리, 학생부가 또 변경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아이가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학생부 종합을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합격했다, 어디 합격했다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했던 거 이런 거 발표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이들이 이제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동생의 희생,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고,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력이 곧 자녀의 스택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지 대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오늘. 자, 과거에는, 옛날에 뭐,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들어가면 어머니들 다 들어갔을 때 거의 뭐 대학교 때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잔디밭에서 술도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런 캠퍼스에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1차, 2차, 뭐 3차 이제 가면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웃어주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기 열심히 대답하시면 저희가 여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차 때는 막 앞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 아이들이 보면은요, 그 대입에 합격한 뭐 지금 이제 고1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 보면은 엄청나게 바빠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지금 명문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 준비하느냐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 굉장히 시험 전쟁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요 대학 아이들도 주요 대학 나와도 시험이 잘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주요 대학 가야겠죠. 그러면은 주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진학에 성공하려면 이제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제 나름 중학교 지금 중3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도 이런 심지를 갖고 있어. 내가 중학교 때 막나이처럼 막 지냈지만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주요 대학에 성공할 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심지를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대입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지예요, 백지.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지금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다 잘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공부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현재는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뒤로 갈게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결국 이제 준비는 학생만이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데이 실적이에요. 저희 데이 실적인데 엄청나죠? 네. 이게 어떤 어머니들이 물어보셔요. 몇 대 이름하면 실적을 다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고, 어머니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옛날에 명문대 하면은 어디 얘기했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홍덕숭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틀려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게 대학 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대죠. 당연히 1등은. 그 다음에 어디죠? 포항공대나 카이스트가 넘버 2예요. 네, 들어가기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고대, 성대, 한양대, 지스트라고 아시죠? 이런 스트자 붙은 거는 이제 기술원이에요. 기술원. 대학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스트자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기술원들은 수시를 몇 번 쓰죠, 저희가? 수시 몇 번? 6번 쓰죠. 그렇죠. 그 6번 이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 요번에 수시 9개 쓴 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 6개 이외에 더 쓸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대죠. 초등학교 선생님 교대고, 뭐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등국대 해가지고 저희가 한 여기까지가 그래도 인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서울이라고 해서 저기 뭐 협성대가 서울 안에 있다고 인서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신여대까지가 인서울학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학들이 지금 주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서울이. 주요 대학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 입시 목표 변화가 진짜로 그래요. 중학생들 때는 제가 한양대 나왔어요. 한양대는 몰라요. 한양대가 어디예요? 중학생들은 몰라요. 중학생들은 오는 게 뭐죠?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스텝밖에.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애들이 옆에 있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은 옆에 있는 성대가 들어가기 힘든데구나. 이제 그때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주요 대학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선생님 저 인서울을 목표로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 내가 아토피가 있어. 너무 피부가 안 좋아. 그래서 저기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대학을 막 여기 가면요. 여기가 충북 그 괴산에 있는 중원대라고 있어요. 4, 5등급 아이들이 가는 데인데 여기서 그 온천도 즐길 수 있고 골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런 대학교는 없어지는 리조트로 바꾸면 되겠죠. 바로 리조트잖아요, 그죠? 이런 대학에 가면 아토피 치료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학을 가겠습니까? 충북 괴산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요 대학에,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은 이제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뭐 입시 코디한테 뭐 1,000만 원짜리 입시 코디를 못 받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면은 충분히 아까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1점대인데 세종대 가는 데 있고 서울대 가는 데 있어요. 똑같은 1점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귀가 얇으세요, 어머니들이. 야, 누구는 5등급 맞고 누가 성대 갔다더라. 그럼 우리 아이도 5등급인데 성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아이는 뭐죠? 이 5등급으로 이 성대 간에는 어디 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외고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고 다니는 아이 5등급이 절대 성대 갈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셔야 되는 게 그 평균 합격 평균이 쫙 나와 있어요. 특히 건국대는요 다 3점대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3점대니까 건국대 한번 지원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 떨어집니다.
이 공국대 그 평균 등급이 왜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국대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4등급, 5등급 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평균 등급은 낮아져요. 근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카드와 통신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관심이에요. 이거 뭐냐면 무관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머니들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대학까지.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얘가 공부를 잘해도 어머니께 관심이 없으면은 애가 못 가는 거예요, 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맨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라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뭘 도와줘야 될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선생님 믿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믿지 마세요. 가족도 못 믿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보세요. 여기 뭐 학교 선생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엄청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1, 2등급 애들 챙기기도 바빠요. 그럼 3, 4등급 애들 챙길까요? 선생님들이? 못 챙겨요.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알아서 선생님들이 챙겨줍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정확한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수능 변경사항 일단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책 드린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필기도 가져오라고 했죠? 네, 이따가 필기할 거 있습니다. 여기 안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책자만 주세요 이런 또 얄미운 어머님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빈칸을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네. 오셔야지 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해요. 저희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불안한 게 계속 뭐가 변경되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위주 이게 문제인데 수능 위주로 30% 이상 뽑아라고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대학 마음이에요. 네, 대학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과 연계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30% 이걸 지키면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줄게. 근데 우리 돈 많으니까 됐어.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학교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30%가 된다. 그럼 우리 아이 정시 준비시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똑같이 대학 자유를 바뀌겠다라고 했으니까 수능 최저, 그러니까 교과에 수능 최저가 붙어 있죠. 뭐 종합에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학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절대 평가는 영어, 한국사 외에 이제 제2외국어 한 분까지 이제 절대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은 50%를 좀 줄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고3 대보세요. 고3 애들 다 갖고 다니는 책이 뭐예요? EBS예요. 학교에서도 교재가 EBS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영어 지금 막 그대로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으로 연계해라. 영어는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입니다. 이거 줄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재 개선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 책 보세요. 이거 다 설명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애들 또 뒤에 나와서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어머니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공통이 있고 뭐가 있죠?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시네요. 공통은 독서 문학이고 선택 이 중에 협박과 전공 언어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해. 대부분 언어 매체 하겠죠. 이게 쉬우니까. 네.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문제. 수학하고 이제 탐구가 문제인데 수학은 공통이 수원 수투예요. 근데 선택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확통, 미적, 기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문과 애들은 다 뭐 할까요? 확통하겠죠. 네. 근데 이과 애들이 문제인데 이과 애들은 미적하고 기하잖아요. 근데 뭐 할까요? 당연히 미적분을 해요. 기하 어려워요. 네, 기하 어려우니까 애들이 미적분을 할 텐데 그러면 기하는 안 할 거냐? 분명히 상위권 대학들은 기하에서 가산점을 줄 겁니다. 이거는 뭐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하가 어려우면 선택 안 하면 돼요. 근데 기하 안 배우고 어떻게
공대를 가서 뭘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 무조건 가산점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똑같습니다. 한국사 똑같고 탐구가 문제예요. 이게 이 탐구가 지금 아이들이 통합교육과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옛날에는 과탐, 그러니까 이과는 과탐 8개, 그러니까 뭐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원, 투, 8과목이잖아요. 그 중에 2개 선택하고 문과는 사회, 뭐 세계사,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택2, 여기서 택2를 하는데 이제는 계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열 구분이 없다는 게 뭐죠? 문이과 없이 그냥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돼요. 네. 이게 문제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 과목은 분명히 가산점 줍니다. 제가 봤을 때 투 과목 가산점 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럼 화학공학과를 가는데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합니까? 그럼 똑같아요. 화학공학과 갈 거면 화학하고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어머니들 아직까지 지금 고2, 고3 수능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내신입니다. 내신. 그러면 고1 때는 뭘 배우죠? 요것만 배우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뭐 나머지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배우겠죠. 그런 거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1 때 여기 노랗게 표시한 게 공통입니다. 수능으로 보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건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 고1 때 수능 과목이 있나요? 한국사 빼고 없죠. 그리고 수능에서 한국사가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해요. 네, 4등급만 맞아도 서울대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자격 기준이지 그걸로 변별력을 따지진 않잖아요. 한국사로. 그죠? 그러니까 고1 때 수능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1 때는 무조건 뭐만 집중해라? 내신만 집중해라라는 거죠. 고2 때부터 이제 수능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2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노랗게 표시된 거는 다 공통이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2 때는 무조건 뭐다? 내신입니다. 알겠죠? 내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1 때는 오로지 내신에만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고1 때 모의고사 점수 어차피 신빙성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1 때는 오로지 내신하면 여기 그리고 요렇게 표시된 건 뭐죠? 단위수입니다. 요 8단위, 6단위, 8단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일주일에 4시간이 들어가요. 1학기, 2학기 합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수거든요. 근데 중상위권 대학들은 다 내신을 산출할 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요? 곱해요. 이 단위수를. 그럼 단위수가 높은 게 더 중요한 과목이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힌트를 여기 해놨는데, 네, 과학입니다. 과학이 10단이에요, 합쳐서. 과학 탐구 실험까지 합치면 10단입니다. 그럼 내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과학을 안 하잖아요, 잘. 과학을 중학교 때 생각하고 애들이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 공부해요. 장담하는데 4등급 이상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과학 선생님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과로 갈 사람, 선생님 저 문과로 갈 건데요, 과학 안 할 건데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다 들어갑니다, 내신에. 왜 통합교육 과정이겠습니까? 이 과목이 다 내신에 포함되니까 옛날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 들어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점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에 산출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 맨날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4등급, 5등급, 1학기 중간고사 망치고 그 다음에 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과학을 좀 들으십사 얘기하고 싶고요. 하여튼 요 단위수가 이렇게 되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게 뭐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의 원래는 이제 진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과목 중에서 그러면 그리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보시면 여기 물투, 화투, 여기 기하 있죠? 이런 거 진로 선택은 그러니까 고3 동안 3과목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진로 선택은 뭘로 표시되냐면 성취도로 표시돼요. 등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취도로 표시된다고요.
A, B, C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A, B, C 요거 비율만 그냥 공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우리는 30%를 줄 거야. 그러면은 몇 등급? 1등급이 몇 %죠? 4%. 그렇죠. 2등급이죠. 11%. 잘하시네요. 3등급은요? 23%. 그렇죠. 4등급은요? 네. 우리 아이는 4등급, 우리 아이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아이까지 모르셔도 돼요. 네. 일단 3등급 아니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3등급까지는 그냥 다 이거, 3.5등급까지는 다 준다 이거예요. A를.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그렇게 피 터지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한양대 경제금융학 경상계열이죠. 계열입니다. 계열. 그럼 경상계열이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진로 선택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경제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일반 선택에서는 경제에 들어야겠고 실용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학교에 개설되면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짱꼴라 중국어학과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국어 회화, 중국어 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학과 진로에 맞춰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문계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열, 당연히 나는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가 나의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수학과학 위주로 들어야겠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디자인 학교예요. 예체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미술 창작 드로잉입니까? 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걸 막 들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 선택하려면 뭐가 정해져야 되죠? 그렇죠. 진로가 정해져야 돼요. 진로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로 없이 가는 애들이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정확한 진로가 없이 학과까지 다 정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이공계열인지 문과계열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애들이 대반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해주는 거. 자, 그래서 선천고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대평고는 이렇게 하고 영생고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근데 이게 학교마다 틀려요. 학교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틀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몰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되면 야 이거 들어 이쪽으로 그냥 모읍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많은 과목들을 다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영생고는 이렇게 물리하고 화학 이공계열은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탭 2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